발롯은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권 기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요? 제가 자동차 담당 기자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죠? 기업 잘 알죠, 금융 잘 알죠, 산업 잘 아는데. 제 자동차 담당 기자인데 자동차 빼고는 압니다. 그래서 네. 진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나라 자동차 미디어 업계의 전설, 대부, 네. 시조새, 그 정도예요? 공룡의 네. 빗대도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너무 나가죠.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 미디어의 한 획을 긋고 계신, 네. 그어왔고 긋고 계신 이동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의 이력을 보면은 네. 사실 그 자동차 전문 기자가 어떤 길을 걸어오는지를 한번 느껴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직접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로 자동차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칼럼니스트이자 뭐 컨설턴트이자 트레이너라고 저는 제 자신을 얘기를 하고요. 일단 뭐 사회 시작을 한 거는 자동차 생활이라는 월간지.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던 그 잡지. 예. 그거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원전이 시조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자동차 생활에서 기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예. 차를 좋아해서 사실은 그 자동차 생활을 하는데 기자로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한 8, 9년 정도 하다가 기회가 돼서 지금은 이제 FCA 코리아로 바뀌었습니다만 네네. 그때 당시엔 다임러 크라이슬러 코리아였었죠. 네. 예, 예. 거기에 영업사원들을 교육하는 차를 파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 담당자로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수입차를 취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요? 왜 어렵냐면은 일단 많고 네. 종류가 네, 많고 브랜드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되게 분산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격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해도 여기다 물어보면 다르고 저기다 물어보면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막 네네. 이래가지고 그럼 이 차는 이게 뭐 어떤 게 팔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딜러들도 여럿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전문 용어로 눈탱이라 그러죠.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나는 잘 모르니까 네네네. 뭔가 당하는 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차값이 왜 다 다른지 알아요? 그랬을 때 네. 뭔가 이걸 들어야겠다. 이걸 들어야 되겠다. 네. 데리고 들었는데 네. 그 수입차 가격이라는 게 사실 뭐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아까 궁금해했던 왜 가격이 이게 천차만별인지 네. 그리고 좀 뒤로 그 뒤에는 해외랑 우리나라도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외국에는 싸게 파는데 우리한테만 비싸게 팔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을 분명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저는 오히려 수입차 가격은 되게 그 정해져 있다고 느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문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네. 내가 넣고 싶은 옵션 넣고 아닌 옵션은 빼고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가격대마다 그러니까 옵션마다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인데 수입 자동차는 내가 지금 주문을 해서 그럼 거기 생산 본지에 가서 거기서 옵션을 넣었다 뺐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의 트림에 갖춰진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옵션을 갖춘 그 딱 만들어진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가격이 딱히 달라지지 않아요. 특히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입 자동차의 상품 기획 이건 이제 상품 기획의 영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가격을 정하는 것도 결국은 그럼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거를 비유를 뭐를 들어야 되나 라면집에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음식점에 갔어요. 그러면 라면집에 갔는데 라면집에 가보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라멘입니까? 라멘. 라멘. 네, 라멘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종류라 그랬고 떡라면 만두라면 이 생각하고 있었네. 라멘. 아니 뭐 그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라면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시켜 먹는 거를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럼 기본 라면이 있죠. 예. 네. 근데 기본 라면에 계란 달걀을 넣을 수도 있고 예. 떡을 넣을 수도 있고 만두를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토핑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기본적인 라면이라는 건 다 똑같은 상태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토핑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자동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입차건 국산차건 간에 기본적인 차의 사양을 개발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네. 예. 라면을 그대로 끓이듯이 네. 물 얼마 들어가고 양에 맞춰서 몇 분 동안 딱 끓여서 딱 담아 나오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국가별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국가별로 수출을 하거나 네. 판매를 해야 되면은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기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배출가스 기준이 있어요. 네네. 이거를 위해서 따로 국가별로 제작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면이 물론 기본 라면은 다 똑같지만 예. 일반 있고 곱빼기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용 라면 좀 덜 맵게 끓인 게 있듯이 네. 국가별로 맞추는 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맞춰야만 수입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나가니까 이게 무슨 뭐 완전 그 매운 라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장사를 하려면 조금 덜 맵게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러면은 걔네 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이고 안전 기준에 맞춰 놓은 건데 우리나라에 얘랑 팔려면 뭐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배출가스도 맞춰야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러면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을 만한 네. 예. 사양들이나 옵션들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토핑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떡라면을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는 기본이 떡라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닷가 가면 해물라면 좋아. 그렇죠. 네. 예. 바닷가 가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초나 그런 데 가면 동해 같은 데 가면은 대게라면이 맞아요. 기본으로 네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기본 사양이 되는 옵션들을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잠깐 말이 샜는데 맛집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가끔 그 저도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SNS에 동네에서 밥 먹은 거를 올려요. 네. 그럼 이제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 칼럼니스트인가 막 칼럼니스트인가. 자 계속 이야기를 예, 이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메뉴판을 갖고서 일단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를 이건 국산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파워트레인이 어떤 것들이 들어갈 건지, 네. 그 다음에 안전장비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 전 세계 안전규정을 어떻게 맞출 건지라는 예. 기본 사양표가 정해져요. 그리고 그 사양표에 맞춰서 등급을 기본적으로 몇 단계 정도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기본형, 뭐 중간형, 고급형, 최고급형. 네네. 요걸 나눠놓고 각각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양들은 다 거기에 리스트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뉴판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회사에 다녔으니까 미국 본사에서 그 메뉴판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러면 그 메뉴판을 각 국가별로 보내요. 저희 나라에서 받았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규가 맞는 규정들, 배출가스 규정은 요거니까 요 엔진만 선택할 수 있네. 아. 결정을 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 그다음 그 차가 그냥 이 차가 있으니까 저 차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세요가 네네. 아니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안전 기준이라든지 배기가스 규제가 돼 있는 거를 오면 맞추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는 거다 해서 네. 이걸 먼저 고른다고요. 네. 어. 그래서 그 엔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사양을 맞추고요. 사양도 아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한 종류씩 있었다. 예. 그러면 대체로 그것도 디젤도 한 세 종류 되고 뭐 가솔린도 세 종류 되거든요. 예, 예. 그 중에 세 개를 다 갖고 올 필요가 없으니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거 하나씩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엔진을 골랐으니 이 엔진에서 맞는 등급이 세 등급이면 그 세 등급을 또 다 가져올 필요가 없고 네. 우리나라에는 가격대가 요 정도 두 개 정도니까 이게 맞겠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가느냐? 경쟁 모델이 들어가요. 경쟁 모델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경쟁 모델이 이거를 정하는데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 기준으로. 아,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림을 결정을 할 때 네. 예. 트림별로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위로 갈수록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너무 비싸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가장 제일 망하기 좋은 게 잘 팔리는 차를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잘 팔리는 경쟁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거랑 비슷하게 상품을 꾸며오면 잘 팔릴 것 같죠. 당연히 네, 그런 네, 것 그렇죠. 같아갖고 네, 지금 네. 낯설게 들렸어요. 미니 있지 않습니까? 네, BMW에 예. 나오는 미니가 컴팩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개척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네. 작은데 비싸. 작은데 그렇죠. 비싸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선 뛰어들었던 브랜드가 몇 군데가 있었죠. 예를 들어 피아트라든가. 아, 네, 네. 그 작은 건 맞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미니가 1년에 10,000대를 파니, 예. 1년에 5,000대, 6,000대를 파니, 우리는 저거에 20%만 팔자. 네. 우리는 10,000대를 판다 그러면 우리는 2,000대만 팔면 된다. 그리고 2,000대를 팔려면 어떤 상품을 구성해야 되나? 얘랑 상품을 비교해 볼 때 요 등급에 요 옵션에 요 가격이면 되지 않겠냐? 네. 는 식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지배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품 구성을 해놓는 거죠. 네. 그럼 안 된다. 안 안 된다고? 팔린다고? 그랬는데 깨지는 거는 미니한테는 어느 차가 덤벼도 다 깨졌어요. 아. 그게 문제였었던 거죠, 사실은. 네. 아 워낙 경쟁자가 막강한 경우에는 그거랑 그게 안 맞춰서 가면 먹혀요. 게임이 안 된다는 네, 그게 안 거죠. 먹혀요.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게 역전이 돼요? 아직 한 번도 없었나 보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니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요. 네. 사실은 벤츠하고 BMW하고의 싸움에서 예. 네. 5 시리즈가 사실은 시장의 도미네이터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도미네이터거든요. 네. 근데 E 클래스가 그거를 뒤집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네네. 뒤집어서. 최근에 E 예. 클래스가 뒤집었어요. 근데 이게 뭐 BMW의 그 뭐 화재 문제라든가 리콜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네. 예. 시장이 바뀌어 간 거예요. E 클래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E 클래스가 부드러워지고 네. 예뻐지고 네. 그런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BMW 특유의 어떤 그 성능 중심의 자동차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좀 럭셔리한 느낌의 차 그거를 더 선호하게 된 더 거죠. 선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오게 됐던 거였지. 사실은 이게 뭐 상품이 완전히 달라져서라기 보기는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근데 여하튼 아까 이제 상품 기획 거기로 들어가면 그렇게 메뉴를 다 정했잖아요. 네. 예. 그럼 메뉴를 정해놓고선 경쟁 모델하고 비교할 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피처 어드저스트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사양을 똑같이 맞춰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얘도 4기통에 2000cc에 뭐 가솔린이면은 150마력이 나온다. 예. 네. 그러면 근데 우리 차는 4기통에 2000cc인데 180마력이 나온다. 예. 네. 그럼 우리가 30마력이 더 높잖아요. 네. 예. 네. 1마력당 15만 원 정도의 추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마력도 돈으로 바꿔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기능을 마력, 엔진 마력, 예. 출력, 그다음에 차체 크기, 실내 공간, 휠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 마력이 우리가 20마력이 더 높다. 그럼 대당 1마력당 10만 원씩만 따진다 그래도 네. 200만 원이 200원, 우리가 네. 가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예. 우리가 얘가 만약 2천만 원이고 우리가 2,200만 원을 받아도 네. 시장에서는 동일한 등급으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180마력이지만 200만 원을 더 싸게 하면 조절 가치로는 얘가 200만 원이 더 싼 게 되는 거죠. 똑같이 2천만 원을 그런 맞춘다고 식으로 하더라도. 해서 상품 구성을 하게 되시는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네네, 부분이 네. 보통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가 플러스 마진을 많이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 얼마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여기다 운송료 추가해서 그렇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양에 맞춰서 이 가격이 나오면 국내 임포터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나라에서 주요 경쟁몰 이 시장의 주요 경쟁몰들하고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런 애들이야. 예. 이런 애들이 이러이러한 사양을 갖고 있어. 라고 이건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면 본사 담당자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상품 기획 담당자는 로컬 시장에서의 경쟁 모델들을 쭉 보고 걔네랑 사양을 조절을 해서만 가격을 갖고 자 시장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최종적으로 파는 리테일 프라이스를 네. 소비자 가격을 이 가격으로 할 거야. 네, 네. 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공급자가 만드는 가격이에요. 네네. 원가에다 마진 붙이고 운송료 더하는 거.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은 소비자 중심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차라고 봤을 때 이 정도 값이 나와. 네, 네. 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 저 사는 입장에서는 좀 되게 좋죠. 네, 네. 고맙고 그쵸, 좋은데 그쵸. 네. 와 이게 본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진 않을 수도 있을 것 자, 같다는 그래서 생각도 이제 들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죠. 아 그래요? 본사랑. 네, 본사랑 싸움이 네, 나죠. 네. 우리는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본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가 있을 거고 예. 운송비 있을 거고 걔네들 본사에서 봐야 되는 마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네. 수입차 같은 경우 이제 딜러가 가져가야 되는 마진이 있고 예. 임포터에서 자체적으로 봐야 되는 마진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들어가는 코스트도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종합 리테일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딜러 마진을 일단 빼놓고 예. 그 다음에 임포터가 운영해야 될 코스트에 대한 비용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들을 빼놓고 나면 네. 본사에서 우리한테 줄 때 가격이 얼마
여야 된다는 게 나오겠죠. 네네. 줘야 하는 가격. 네.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 그거 갖고 싸워요. 싸워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그 많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좀 불만을 털어놓는 게 네. 똑같은 뭐 예를 들어 벤츠 C 클래스를 우리나라에서 살 때 뭐 가격과 그리고 뭐 현지에서 살 때의 가격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싸다더라. 특히 미국. 네. 미국은 진짜 싼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를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우습게 보는 거. 우리나라를 우습게 봐서 그렇다라는 불만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네. 표출하기 뭐 공식적으로 표출하기는 어려우나?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우리 모를 줄 알고. 네. 뭐 이런.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다 나온 것 같긴 하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쾌하게 내려주세요. 근데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2018년에 승용차, 상용차 다 합쳐갖고선 상용차 완전 헤비듀티 트럭 쪽은 다 빼고 예. 174만 대 팔았거든요. 예. 네, 74만 대. 네, 연간 오. 판매된 승용차랑 그런 거 숫자가 네네. 예. 미국이 1,600만 대예요. 그럼 싸야죠. 한 네. 10배. 10배, 그러니까 거의 10배 중국이 수준이에요. 2,200만 대. 네. 중국도 그나마 줄어들어갖고 그런 거지. 그게 예. 2017년 그럴 때는 2,600만 대였거든요. 아.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자동차라는 것도 결국은 물건이고 그렇죠. 공산품이잖아요. 네. 예. 저는 이거를 항상 설명할 때마다 과자의 예를 들어요. 네. 과자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예를 들어 뭐, 국가요 아니면 뭐 브랜드요? 뭐 국내에서 팔 때, 국내에서 내가 과자를 사러 갈 거예요. 네. 과자를 살 때 편의점. 제일 그렇죠. 네. 그래서 편의점이 제일 비싸죠. 마트는 좀 싸잖아요. 네. 그리고 동네에 수포로 가면 그게 좀 싸지고, 네. 그다음에 그 대형 마트로 가면 더 싸지고, 네. 창고형 마트로 가면 제일 싸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더 싼 더 데도 싸져요.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이게 가격이 왜 다르냐는 거죠. 왜요? 규모의 경제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600만 대하고 174만 대하고의 규모의 경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그 권 기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왜 수입차는 딜러마다 쇼룸마다 가격이 다르냐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 예. 해외 가격이랑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네네. 같은데 그럼 딜러별로 다르면은 이거는 조금 싫어요. 이게 막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 나빠서 내가 비싼 비용 치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 나도 네. 계속 쳐다보게 돼. 네. 이게 뭐 내가 제대로 샀나. 그 네. 남이 나보다 좀 더 비싸게 샀으면은 좀 기분 좋고 그러니까. 나보다 싼 사람 싸게 산 사람 있으면은 배 아프고. 좀 딜러가 좀 밉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입차 같은 경우 일단 수입차 얘기를 하자면 수입차는 유통 구조가 국내에 있는 그 코리아라고 하는 법인들 네. 예, 경기 판매 법인들 뭐 예. 임포터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뭐 내셔널 세일즈 컴퍼니라고 얘기를 해요. 본사에서 투자한 판매 회사인 거죠. 예, 예. 이 판매 회사가 수입을 해서 인증을 하고 네. 보증 수리에 대한 것들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이 얘네가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실제 리테일 세일즈, 고객한테 하는 세일즈는 누가 하냐면 얘네가 수입한 차를 딜러한테 도매를 하는 거예요. 네. 도매 판매. 네, 예. 도매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실제로 쇼룸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딜러들이 네. 실제로 받아서 이거를 소매를 하는 거죠. 예,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을 정찰제로 한다는 거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프라이스 정책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국산차하고의 수입차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수입차는 수입사가 예. 딜러한테 넘길 때 네. 차를 팔면서 도매를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요. 예. 네. 여기서 판 다음에 여기서 끝이에요. 네. 네. 도매 가격으로 넘겼으니까 소매가를 얼마를 팔지는 딜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말하면. 네. 네. 그럼 국산차는 대리점까지 갔을 때 세금 계산서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국산차를 구매를 해보시면 차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냐면 그 국산차 회사가 발행을 해요. 제가 대리점에서 차를 사더라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산차는 대리점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직영은 빼더라도 네. 대리점을 가게 되면 대리점이 판매를 대행을 해주는 거지. 이 물건을 실제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주체는 본사고 네. 대리점은 이걸 대신 팔아주는 거지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는 건 다시 가는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그게 네. 한국. 근데 그게 국산차. 수입차 네.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아예 넘어갔다가 딜러한테 넘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객한테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딜러들이 가격을 사실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네. 내가 밑지고 팔겠다 그러면 싸게 팔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네.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은 안 팔리긴 하겠지만 가격을 올릴 수는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이게 제 경력들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그 수입차 영업소 지점장을 아 그래요? 아, 지점장을 하셨다고요? 네, 지점장을 해서 영업사원들 같이 우르르 데리고선 매달 실적에 쪼이고 그랬던 어떤 경험이 브랜드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캐딜락에 캐딜락. 있었고 오, 그다음에 네네. 크라이슬러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여하튼 이제 그 딜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라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일단 나가고요. 네. 그렇죠. 임대료 일단 수도권에 어디가 있으면 어쨌든 임대료 나가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있으면 직원들 기본금 나가고요. 네. 예. 그리고 차를 파는 거에 대해서 마진율로 얼마가 남아야 얘네들한테 그걸 주고 네. 인센티브도 주고 네.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매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 관리비도 다 포함이 필요할 테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차를 몇 대를 팔면서 대당 수익률을 평균 몇 %를 남겨둬야 내가 이 딜러십이 운영이 된다는 게 딱 숫자로 나와요.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오. 저는 한 대 한 대 예를 들어서 10대를 팔면서 예. 10대를 팔면서 대당 수익률을 5%를 해야 이게 또이또이가 되든가 아니면 회사에 제 월급도 포함해서 네. 네. 포함해서 다 남고 회사에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수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가 대당 마진이 뭐 4%다. 예. 예. 라고 하면 저는 그 4%를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차는 2%만 남기고 팔 수도 있고 예. 네. 어떤 차는 8%를 남기고 팔 수도 그렇죠. 있고 네네. 이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 프로모션을 좀 잘 이용하면 차를 괜찮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네. 영업사원한테도 돈이 돌아가겠죠. 프로모션 이용한다는 거는. 네. 영업사원한테도 돌아가면서도 우리도 좀 차를 가성비 좋게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시기가 제일 걸려 있어요. 시기. 프로모션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분기 마감, 반기 마감이 있거든요. 아, 마감. 네. 마감 중요하죠. 어쨌든 월 마감 매월 실적을 따질 때 매월 단위로 끊고요. 수입차 네. 같은 경우도 월 단위로 끊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끊는 거 있고 반기별로 끊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반기랑 분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판매 실적이 있잖아요. 예. 판매 실적을 달성을 하면 그 전에 3개월 동안 팔았던 차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가 나와요. 아. 대수를 맞췄을 때. 그러니까 분기 네네. 결산을 한 번씩 그렇죠. 하나 보네요. 네. 그러면 분기 때는 그 분기의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이 차 한 대, 두 대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네네. 분기 타겟을 크게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음. 얘를 싸게 파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뭐 3월, 6월, 9월, 12월은 제일 싸냐?